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입니다. 노형 노규식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자, 저희가 비염 특집 했던 게 언제였죠? 저번에 한번 4월인가 했는데 5월에 한번, 네. 그때 반응이 괜찮았죠. 네. 그러면서 예고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축농증 특집 한번 하자. 네. 충농증. 그게 이제 부비동염 같은 거죠. 부비동. 하자고 네. 말을 했었는데 자, 올해 몇 달 걸려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환절기나 날 추워지면 감기 걸리는 분도 많고 코 막히는 분들도 많은데. 많죠. 이번 방송 들으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축농증에 대해서 평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써니도 좀 약간 잘 있지 않나 이거? 비염. 아, 비염. 있어요. 애교 부린다고 놨던 소리가 아니야. 나는 애교 소리인 줄 알았어. 딱 들어보면 이비인후과 식구야. 가족 같은 분위기야, 쟤. 그리고, 또, 부비동에 대해서 오늘 궁금한 거 이것저것 많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기에는 뭐 맨날 하던 얘기 또 뻔할 것 같아가지고, 비과 전문의를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얼른 소개해드리죠. 네. 하나 이비인후과 계신 김준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전문병원은 서울에선 유일하고요. 아, 서울에서 유일한. 인천이나 네.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몇 개 처음이라고 없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 없는, 그리고 서울에서는 유일하고, 그리고 최초로 생긴 이비인후과 네. 전문 병원. 전문병원입니다. 네. 네. 네, 하나 이비인후과. 어디 있어요?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동에. 네.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저랑 가까운 데 계시네요. 거기 네, 가깝습니다. 이비인후과. 아니, 병 얘기 해주기도 전에 홍보부터 하시면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해줘야 또 이렇게 또 대장님께서, 좋아하시죠? 이제 업무 시간 중에 나오셨기 때문에. 할 기회는 많이 질려보다가. 드릴 겁니다. 네. 거기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몇 명이나 계십니까? 지금 이제 10분 계시고요. 와, 네, 10명? 그다음에 마취과 전문병원은 아무나 하는 게 어. 아니니까. 뭐 내과 웬만한 큰 병원, 대학병원에도 이비인후과 의사가 10명 안 되는 네, 곳도 그렇죠. 많을 텐데. 많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도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뭐. 네, 이렇게 귀, 코, 목 귀 나눠져 다 있고요. 나눠져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코를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음. 대학에서 스텝 하시다가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각 파트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웃고 떠들기 전에 잠깐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면 서울의대 졸업하셨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를 하시고 임상 강사도 하시고 대학원 석사도 성균관대에서 하시고 박사는 지금 아마 하시고 계신 모양이죠. 네, 하다가 잠깐. 네. 네. 좀 있으면 하실 거고 네.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정회원이고 비과 학회 따로 정회원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안면 성형 재건 학회도 평생 회원으로 계시군요. 이 안면 성형도 관련이 있죠, 코하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그 코 주변이나 아니면 네. 페이스리프트나 이렇게 주름 땡기는 수술. 네. 쉽게 말하면. 땡김 주름 네, 수술. 그런 수술들 보통 미국 쪽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문용어로 다리미 수술 뭐. 그러면 저는 모르는데 들어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니까 하고 전문 있습니다. 같죠? 알겠습니다. 오늘 부비동염 특집인데요. 저희 작가들이 특집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졌더니 네티즌들이 달아놓은 부비동염에 관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지금 힘든 병이에요. 네, 몇 개 좀 읽어볼게요. 우리 여러 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좀 빨리빨리 좀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보죠. 먼저. 네, 하나씩 읽어봅시다. 저는 좀 심해서 요 근래 한두 달 정도 계속 약을 복용했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는 축농증. 진짜 코에 쓰레기 받고 사는 기분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냄새 날까봐 걱정되고 스스로도 괴롭고요. 하셨네요. 네. 나도 축농증 걸려봤는데 진짜 숨 한 번 쉬기가 어렵고 진짜 답답하고 자꾸 훌쩍훌쩍해서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서 가래가 목구멍을 막고 있어서 속이 쓰리고 그래요. 남 얘기처럼 읽으니까 남 얘기가 축농증 걸려서 근 10년을 입으로 숨쉬고 숨 쉴 땐 몰랐는데 쌕쌕 소리나고 옆에서 막 쳐다봄. 코감기 걸리면 그땐 진짜 일상생활 불가. 숨막혀 죽음. 안에 물혹이 있어서 더 심했는데 제거하고 나니까 코로 숨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당황했음. 코로 숨쉬게 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진짜 이런 사연 많이 있어요. 맞아요.
냄새 못 맡는 것도 문제인데 누런 코에서 썩은 내 나는 것도 문제. 진짜 너무 역함. 그쵸. 너무 죽을 듯이 잠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축농증 때문이라고 함. 진짜 인생이 이 정도로 방해가 될 줄은 몰랐다. 잠이 오는 것도 증상이 있나 그게 보군요. 반말이야? 네. 축농증 심할 때 엑스레이 찍으면 부비동이 비어 있으니까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하얗게 나옴. 저는 이거는 이 진짜 댓글이 전문적이시네요. 이번 검사 진짜 받아보는 거예요. 전 요 다음 댓글도 정말 좀 읽어봐요. 놀랐어요. 난 옛날부터 사람들이 입으로 숨 쉬는 줄 알았는데 애들 다 코로 쉬어서 충격 먹음.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 진심 경험해보신 분들만 아는. 눈이랑 코 쪽이 다 뜯겨 나가는 기분임. 이것 때문에 악기 전공인데 연주하다가 눈물 흘림. 병원에 안 갔었는데 축농증 너무 심해서 결국엔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3분의 2가 농이 차 있더라고요. 약 먹다가 안 나와서 수술했어요. 다들 축농증 있으면 참지 말고 꼭 병원 가세요. 네,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막 아프길래 얼굴도 근육통을 느끼나 싶었는데 조금씩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축농증 초기랍니다. 요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증상이 다 축농증의 증상인 거죠? 그렇죠. 급성 축농증 증상도 지금 몇 분 얘기하셨고, 그다음 만성 축농증, 무록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증상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제 문제는 환자들이 이게 내가 불편한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급성인격은 제외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아주 어릴 축농증이 때부터 아니라. 했던 분들은 근데 보면 이제 코 막힌 거 가지고 이렇게 뭐가 고통스럽겠냐 그러기도 하는데 생각도 드는데 정말 많이들 고통스러워 하시나 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정확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를 일로 보고 사람이 죽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도 되는 아이러니하지만 죽으면 0이 된다고 쳤을 때 미국인 평균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0.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데 감기 걸려서 잠깐 가는 거. 0.8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떨어질수록 안 좋은 거죠. 떨어질수록 안 좋은 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떨어질수록 병원을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지불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1이면 아주 건강한 상태. 이게 그렇죠. 1에서 0.8로 조금 떨어지면 병원에 가는 상태. 이게 쭉쭉쭉 떨어질수록 더 안 좋은 거. 근데 보면은 고혈압 이런 것들은 다 0.7 그다음에 청력이 좀 안 좋아서 보청기 끼는 것도 0.7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축농증이 0.65예요. 0.65.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파킨슨 병이 있어요. 파킨슨 병은 굉장히 만성 질환이고 생활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다음에 천식. 천식도 그보다 더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힘들게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이 느끼실 텐데.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말했던 무슨 신부전이나 또는 신장 이식, 신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투석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축농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죠. 단지 생활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잠을 잘 못 자고 입을 자꾸 벌리고 자니까 목감기도 자주 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특히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산모 같으면 산모들도 가끔 이제 임신한 다음에 급성 축농증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도 못 먹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또 안면 모양도 좀 변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감기구나 또는 잠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한의원 같은 데서 면역 치료를 하면 좀 나아지겠지. 체질이 개선되겠지. 이렇게 하면 자꾸 방치를 하다 보니까 병을 조금 키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자,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비염 특집 하고 나서 이번에 축농증 특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는 분들 다 아시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비염하고 축농증 이 뭐가 같고 다른지 좀 궁금해요. 다시 한번 또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 우선 비염은 제가 비염 특집을 한번 네. 했었으니까. 비염은 코비자 비자고, 코비에서 쓰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코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대개는 이제 알레르기라든지 뭐 이런 특정, 코를 자꾸 자극하는, 코에 염증을 자꾸 유발시키는 어떤 원인이 있을 때, 만성 비염이라는 우리가 명칭을 붙이죠. 비염이라 그러면 대개 만성을 가리고 그냥 만성 비염을 비염이라고 우리가 대개는 부르죠. 의뢰의 만성이니까. 네. 그래서 코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축농증은요? 축농증은 코에 생기기도 하지만 부비동염이라고 하거든요. 부가 이게 코 옆에 있는 네. 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거를 부비동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게 보면 콧구멍만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네. 한쪽에 이렇게 눈 밑이나 눈 사이나 이마 위로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호흡이 약간씩 들어가고 네. 또 안에 가스가 좀 이제 차 있고 그다음에 콧물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작용을 하는데 그 부비동에 공기가 다니는 길이 막혀서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뭐 농성 누런 코들이 쌓여서 네. 코 안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그러면 비염은 급성이라면 대부분 만성이니까 그냥 비염. 급성 비염은 사실은 그냥 코감기를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코감기. 급성 비염. 축농증은요? 축농증도 급성인 경우가 있고 만성인 경우가 그럼요. 있죠. 네. 나눈 기준이 4주 이하면 급성. 한 달. 네, 한 달 이내로 증상이 좋아지고 소실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급성. 네. 그게 12주 이상 지속이 돼서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지속이 네. 돼서 약물 치료도 반응을 잘 안 하면 만성. 그럼 2달 되면 뭐예요? 두 달 되면 아급성. 중간. 아급성. 또 다른 카테고리도 있는 게 네. 네. 급성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 급성이 있다가 또 완전히 정상이 됐다가 다시 급성이 됐다가 이런 것도 이제 급성, 재발성, 부비동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사실 있어요. 부비동은 프림이 되게 다양하군요. 부비동은 2개 있습니까? 뭐 크게는 한쪽 코에 큰 부비동이 하나, 둘, 5군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게 5개. 근데 조금 사실 스페이스는 여러 개인데요. 해본 가운데 놀라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 근데 진짜 놀랬어. 저는 아예 모르니까. 5개 해서 1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개나 있어요. 네, 양쪽이니까. 그렇게 많아요, 공간이? 사실은 뭐 콧구멍은 2개인데 부비동은 10개나 있군요. 세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뭐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나눌 때. 내가 너무 많아서 안 셌었나 봐. 사실 대략 한 10개 있다. 그쵸. 큰 덩어리로 10개 정도의 사무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생기는 거예요? 궁금해요. 참 잘 모르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 잘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저도 모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모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이것저것 해서 찾아요. 무슨 그 아까 말했던 그 공기가 통과하는 해부학적 구조가 뭐 잘못돼서 그렇다. 뭐 점막이 막혀서 그렇다. 혹은 무슨 뭐 진균성인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치아로 인한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세균이 오래돼서 그런 경우도 있다. 네. 또는 뭐 요즘에 뭐 바이오필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들이 딱 명확하게 한 가지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때에 따라 다르다. 알긴 아는데 너무 다양하다. 때에 따라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사실 치료 방법이 그래서 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특집 예고를 안 드렸는데도 바로 얼마 전에 바른말 고운말님이 팟빵에 질문 올리셨습니다. 저의 지인이 만성 비염으로 환절기마다 고생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축농증까지 의심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만성 비염과 축농증 사이에 뭐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축농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예방이 혹시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만성 비염하고 축농증 이게 비염이 오래되면 축농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축농증이 좀 나으면 비염으로 뭐 내려오는 건지 이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사실은 그거를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이게 증상만으로. 증상만으로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증상이 겹치거든요. 써니도 오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봐. 비염이 아닐 비염이 아니라 축농증일 축농증일 수도 수도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코가 뭐 막힌다는 증상도 비염도 있을 수 있고 만성 비염, 만성 세균성 비염, 뭐 비우성 비염, 그다음 노란 콧물 나오는 것도 둘 다 있을 수 있고요. 뭐 약간의 통증이나 후비루, 뭐 코에서 냄새 나는 것,
후각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같이 겹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상만으로 두 가지 병을 구별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내시경 소견, 네. 그다음에 코안을 CT, 들여보는 네네, 그 음. 내시경으로 안쪽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CT나 엑스레이 같은 걸 좀 찍어서 아까 말했던 그 하얗게 보인다는 아, 나도 이게 진맥 그런 거 같은 확인을 거 해봐야 해가지고 돼요. 이렇게 비염하고 부비동염하고 구별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증상이나 이런 바깥에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비염인지 부비동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왜 보통 이비인후과 가면 코강이 걸렸다고 하면 이렇게 코에 뭐 넣으시잖아요. 카메라 그거. 달린 카메라 막대기 달린 막대기. 네. 아, 그게 네. 내시경인 그게, 거죠? 네. 아. 근데 그거를 그냥 코앞에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부위동염을 보려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아프지 않나요? 뭐 약간 처치를 하고 보통 아. 하니까 그렇게 음. 아프진 않은데 그러니까 앞에만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아. 좀 자, 비염은 여기 이제 우리가 비교적 좀 가까운 우리 예. 손가락 넣으면 대충 좀 만져질 것만 네. 같은 요런 코 점막의 염증인 거고 네. 부비동은 좀 더 안쪽에 있는 뭔가 이 주머니 그런데 생긴 염증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손가락이 절대 안 닿는. 보세요. 다음엔 안 큰일 나는. 나는. 그런 거다. 예, 거기 손가락이 들어가면은 손가락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 그러면 다시 그 내시경 그 막대기 그걸로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염증이 있다. 그러면 비염이고 비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아니, 염증이 있으면 그 부비동. 부비동 입구부에 네. 그 부비동도 바로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비동이 나오는 숨 쉬는 길 입구부에 무슨 고름이 찬 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또 물혹이 생겨 있다든지 이런 소견이 보일 수도 보이면 있어요. 네, 보이면 아 충농증에 더 가깝구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내시경도 사실 100%가 아니에요. 아하. 진짜요? 네, 그럼 내시경도. 제일 정확한 건 뭐예요? 그러면- 제일 정확한 거는 엑스레이나 CT죠. 아, 사실은 셋 다. 셋 다 환자분의 해봐요. 증상도 일치해야 되고 음. CT와 내시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하여튼 증상은 되게 비슷하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다. 근데 이제 단지 만약에 물혹이 생겨 있고 그냥 비염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좀 충농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업다운이 좀 많이 심하겠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어. 있지만 충농증이 만성화가 오래돼서 아까 말했던 물혹 같은 게 많이 네. 커지거나 그러면 더 증상이 이제 확연하겠죠. 아. 약의 반응도 잘 안 하고. 그러면 보통 환자들은 이제 나는 비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가 막히면은.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부비동염, 그러니까 충농증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좀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될 증상 같은 건 뭐 없을까요? 비염과 부비동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본인이 좀 느낄 수 있는. 거꾸로 저는 비염인데 잘 몰라가지고 용어를 그냥 충농증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런 예, 분도 있습니다. 예. 꽤 많아요. 충농증인데 비염이라고 말하는 네. 분도 있을 거고.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 꽤 아니 많아요. 근데 일단 코가 막히면 한 번쯤은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아 나는 그냥 뭐 안 나. 뭐 그냥 저요. 예. 예, 그런 분들 계신데 막상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 이거 왜 이걸 치료를 했는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뭐 정말 물혹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네. 비염인 줄 알았는데 본인은 와 보니까 코 안에 물혹도 있고 부비동염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염보다 충농증이 훨씬 심각한 병인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심각하죠. 비염보다는 비염보다 심한 네, 네, 병인 네, 거죠, 네. 그게. 필요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많이 필요한 병이죠. 아, 그러면 아까 그 네티즌 댓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런 증상이면 충농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걸 여쭤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고 틀리면 틀리다고 좀. 아 그건 내가 자신 있게 할게. 너 틀렸어. 막 이런 가지고. 네. 첫 번째, 노란 콧물이 나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아, 세모인가요? 근데 비염도 사실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러면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가요? 네. 그럼 눈 주위나 이마, 코 주위 뼈를 누르면 아파요. 그거는 충농증이 더 가깝죠. 충농증. 급성인 경우가 이게 지금 특히 더 부비동 질문이 정확하게 뭐야? 그러니까 부비동염인지 뭐에 가까운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비염 말고 충농증이 더 가까우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충농증에 좀 급성 충농증에 좀 더 가까운 증상인 것 같아요. 아 만성이면 안 아파요? 만성은 아픈 경우 많지 않아. 만성도 항상 만성은 아니고요. 만성이 급성 악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통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아, 그 원래 모든 의대생들이 겪는 과정인데 네. 병을 공부하면 다 내 것 같아. 맞아요. 특히 정신과.
그리고 아까 댓글에도 있었는데 코에서 썩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것도 부비동염 네, 부비동염도 되고 비염도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부비동염이 더 가까웠어요. 아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네. 다 지금 두 분이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런 증상이 조금 있으면 비염이고 심하면 부비동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사람마다 느끼는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가볍다고 그냥 견디지 말고. 근데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건 어때요? 치과 가셔야죠. 부비동염하고는 관계 없어요? 관계 있죠. 관계 있죠, 네, 그것도. 네. 입냄새는 그거 말고도 뭐 치과, 그다음에 위산 역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런 다른 뭐 축농증 증상이 있으면서 구취도 있다 이러면은 축농증을 더 양치부터 의심해봐야 해보고. 되는. 양치부터 해보고. 그래도, 치과를 먼저 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은 두통은 어때요? 두통. 확인해봐야죠. 축농증하고 두통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두통 관련 있죠. 코감기 걸려서 코 막히면 막히고. 머리 아프실 때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무릎이나 이런 게 있어서 코 막히면 머리 아프다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가끔 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면 네. 이런데 아프다는 분 가끔 있으셨을 텐데 혹시 주변에 없으셨어요? 뭐 귀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아, 이마 저는- 쪽이 뉴욕을 자주 다니시는 우리 노영께서는 그런 증상은 없으셨어요? 아니, 그보단 다리가 좀 아파요. 제가 겪었어요. 제가 또 캐나다 얘기해야 되나? 제가- 가본데 캐나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캐나다 갔다 오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 제가 그 캐나다로 휴가를 가기 직전에 이렇게 코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약을 먹었는데도 코감기가 안 나는데 이제 무작정 간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국해서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급성 축농증이 왔다. 그래서 저도 약을 먹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귀가 찢어질 듯이 아픈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이거 그거를 부비동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부비동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네.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요. 그 통증을 부비동염으로 인한 통증은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데 네.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조금 거기에 약간 둔감한 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환자들이 왜 좀 둔감한가요? 글쎄요, 그 부비동 발달한 정도가 일단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발달하거든요. 크게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 좁아질 길 자체도 길고. 그러다 외국 보니까 백인들이 더 길다고요? 그죠. 아나토미가 훨씬 크죠. 해부학적 구조가 저희 근데 나라보다. 보통 백인들이 얼굴은 더 작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에 그렇죠. 그 셀,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한데. 그 하여튼 커요. 풍선이 발달하는 정도가 저희랑 조금 달라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는 뭐 썰입니다, 썰. 어쨌든 그 두통이 그런 두통의 원인이 부비동성으로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만성으로 오는 부비동염은 없을 거란 말이죠. 시작은 다 급성으로 할 텐데 그렇죠.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은 만성으로 남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급성 축농증이 왔다고 해서 급성이 또 무조건 만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렵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병이 진행한 과정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치료를 적절히 했더라도 결국 만성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무슨 뭐 곰팡이가 생기는 진균성 부비동염이라든지 치아 뿌리가 썩어서 생기는 뭐 치아성 원인도 다양하니까 경과도 그렇죠?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발견했을 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거냐? 네. 아니면 약으로 최대한 끈 다음에 나중에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냐?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은 없어요. 없고 그 치료라는 건 이제 수술적 치료 뭐 말씀하시는 수술적 거죠? 그렇죠. 수술적 네. 치료죠. 왜냐하면은 최대한의 약물 치료라는 기간이 무슨 외국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유럽 쪽 가이드라인이 한 12주 정도 돼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항생제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뭐 세척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12주 딱 끝났는데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좀 더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려봤다가 나중에 그래도 하는 게 더 나을 거냐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이제 유럽이나 외국 쪽에는 그래도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만약에 실패했으면 그런 게 결과가 훨씬 좋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확실한 컨센서스는 아니죠. 네. 자, 좀 이따가 이제 부비동염 치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노형 있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부비동염 있으면은 저 집중도 안 되고 막 학습 능력 떨어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제 우리 저 학습 능력 떨어지는 아이들 많이 보는 노형. 실제 내가 찔하셨는데. 발견할 뻔했네. 오해. 본인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해. 예.
자, 노영한테 여쭤볼게요. 부비동염이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는 거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숨 막히고 코 막히고 이러면 실제로 집중력 저하가 학생들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축농증 그 병원에 찾아오는 뭐 성적이나 집중력 때문에 오는 아이들 중에 부비동염 있는 아이들이 또 실제로 많이 있는지, 또 잠 못 자면 그게 두뇌 발달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지, 뭐 그런 좀 정신과 네. 영역에서 얘기 좀 해주죠. 실제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뭐 집중력 문제로 오는 아이들 중에 네. 상당수가 코막힘 증상을 동반하고 있고요. 오. 물어보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토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물론 아토피가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만성 코막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요. 엄마가 심지어는 이게 만성 비염이다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알러지성이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는 애를 계속 약 먹여야 되는 게 싫어서요라고 하고 치료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코막힘 때문에 뇌에 산소가 적게 공급이 되면 이거는 정말 주의력하고는 직결되거든요. 아이들이 매우 산만해지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정신과에서 이건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빨리 얘 코막힘을 뚫어줘야 얘 집중력이 좋아질 것 같은 일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말하자면 두 손 꼭 잡고 꼭 좋은 이비인후과 가셔서 아니면은 알러지 전문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하나 이비인후과 보내면 되는데 뭐 네. 바로 옆동네잖아. 노영병원이랑.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김준호 선생한테 찍어서 보내. 김준호 선생님 찾으시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또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수면 때 이제 기도 폐쇄, 그러니까 이제 네. 공기가 안 통해서 생기는 네. 문제가 네. 어른들은 고혈압 문제, 이게 혈압을 떨어뜨리고 수면무호흡. 수면무호흡이고 아이들도 이게 어쨌건 공기 통로가 막히면은 잠의 그럼요. 질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면 부족이 생기면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딱 와닿을 표현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이 10점 이상 떨어지세요. 10점 이상 떨어져요? 예. 몇 점 만점에? 그러니까 100 한 50점 만점에 네. 이렇게 얼마나 못 잤을 때냐? 평소보다 1시간 못 잤을 때. 1시간 못 자면? 예. 이 아이의 원래 생각보다 진에서 굉장히 크네요. 10점이 떨어진다. 이게 잠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와우. 이 잠에 이제 그 외부 요인 하나는 스마트폰이고 내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소화의 경우에 진짜 코막힘이에요. 그래서 크죠. 예, 정말 코막힘의 문제는 그게 뭐 비염이 됐든 부비동염이 됐든 부모님들이 확실히 치료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비염도 자녀의 코가 건강, 막히고 예. 추노수도 코가 막히는데 코가 막히면 일단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불을 벌리고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입을 딱 다물면 숨을 못 쉬어. 깜짝 놀라서 깨. 이게 내동 반복된다고 보면 돼요. 코가 심하게 막히면 낮에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또 낮에 큰일 나네. 집중력은 더 떨어지고. 네.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부비동염 특집인데 내가 속전하게 내가 속전하게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